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2월 5일 토요일인데 11월 달에 장이 좋았죠. 11월 달에 코스닥도 코스피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2700. 야, 정말 엄청난 장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2700. 거래량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쵸? 네,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은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가 올랐죠? 단기간에 쉬지 않고 올랐어, 쉬지 않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누가 올랐냐? 대형주가.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올렸어요. 지금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소외감을 느끼시죠? 그쵸? 제가 어,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날. 이날 이제 엔투고도 그 관련해서 잠깐 수급적인 그 이슈로 주가가 빠졌었는데 제가 전날 사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전날 사신 분들은 벌써 26%에 가까운 수익 나셨겠네요. 그죠?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온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소리죠, 호황. 그래서 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기도 하면서 TSMC를 따라가고 파운드리 쪽이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회사가 더 커지고 뭐 지금 너무 다 좋아요. 대한민국의 이제 신흥국이잖아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신흥국인데 이제 신흥국 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서 들어온다.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초창기에 K방역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들 그런 게 많이 떴었죠. 외신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예. 다른 나라가 이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예탁급 증가 이것도 있겠고요. 지금 60조대로 이제 레벨업 돼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100조까지 갈 것 같다. 내년에 100조까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했잖아요. 동학개미 운동. 이제 주식은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동학개미 운동 하면은 분명히 안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못한 사람. 이 흐름에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탈 것 같아. 느낌상. 저는 내년에 못 탔던 사람들이 탈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급등주에 올라타서 물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이게 왜 그래요? 막 오르니까 쉬지 않고 거기서 자기도 조금 먹고 나오고 싶어서 타는 거거든요. 타는 거.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무슨 소리냐?
분명히 참지 못하고 타는 제2의 동학개미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 레포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 삼성전자가 8만, 10만 간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망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깊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평가이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만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손 대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탁금이 100조까지 내년에 그리고 외국인 자본도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쵸? 보세요. 이게 코로나 3월달 때 빠진 거기서부터 이 상승 이 뭐라고 해야지? 기울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울기? 이 기울기. 여러분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보다 지금이 더 세요. 지금이 이 상승하는 그 가파르기가 훨씬 가팔라요. 그러면 이거는 고점에서의 이 가파른 기울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나스닥처럼 우리나라가 뭐 나스닥 미국은 아니지만 진짜 외국인 자본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3천까지 안 쉬고 갈 수도 있어요. 안 쉬고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쉬었다 갈 거예요. 결국은 안 쉬고 막 4천, 5천 계속 달릴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분명히 쉬었다 가요. 그래서 만약에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참아보세요. 지금은 조금은 참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음봉에 사라. 음봉에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양봉으로 쫙 뽑아주기도 했고 지금 이 단기적인 저항 가격 여기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또 단기적인 저항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좀 들어가면 들어갔지.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음봉에 사세요. 이런 좋은 기업들은. 양봉에 오를 때 살 필요가 한 가지도 없어요. 급하면 지는 겁니다. 그 주식시장은. 급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이고 하이닉스도 지금 장난 아니죠? 그쵸? 와 이게 지금 근 3거래일 동안 너무 강해가지고 9%, 5%, 7%. 와 이건 진짜 하이닉스가 저평가이긴 하거든요. 근데 와 확실히 강합니다. 반도체 진짜 강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강하죠? 그럼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이 있을 거예요. 소부장. 그쵸? 소부장이 뭐냐? 소부장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 근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이렇게 20%, 30%씩 오르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덜 오른 종목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좀 오른 종목이 있는데 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 이거는 제가 스터디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SNS 테크라는 종목인데 EUV 관련된 종목이에요. EUV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뭐 이거를 공부는 제가 여기서 시켜드리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EUV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EUV 이거에 대해서 주식을 할 거다 내년에도 할 거다 그러시면 EUV라는 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좀 많이 올랐죠? 사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 친구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인데 저점 대비 지금 50% 가까이 올랐고 지금 약간 음봉 나오면서 눌러주는 모양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기존의 저항대였던 이 구간이 이제 지금 지지가 됐죠, 오늘. 어제죠, 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지지대가 깨질지 아니면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주가가 높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SNS 텍 말고도 찾아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간다는 건 분명히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고 소부장 기업들도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 1픽은 반도체입니다. 저도 제 포트의 70%가 반도체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 레포트를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11월 30일 거 붙어 있는데, 제가 계속 정리를 해서, 방송에서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추천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추천이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단순히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거나 그런 것도 좋으시겠지만 약간 이런 레포트들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솔직히 이 많은 거 다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뭐가 좋냐, 뭐가 좋을까 이런 거 좀 정리해드리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또 방송하는데 약간 힘이 되니까 구독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 거부터 볼게요. 12월 달 거부터 보면은 봅시다. 이게 지금 성장률, 그러니까 제 성장률이라는 건 현재 주가가 또 달라졌겠죠. 현재 주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냐, 그거거든요. 근데 효성 TNC가 57% 정도 나왔어요. 매출액이 2021년 좀 증가할 예정이고 24% 컨센서스죠, 이건. 영업이익도 70%가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면 좋은데?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효성 TNC가 무슨 회사인지. 근데 저는 사실 효성 TNC보다도 다른 걸 좀 좋아해서 다른 종목을 좀 봐두는 게 있어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여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 웹젠을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955 이거는 글쎄요. 그거겠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이제 게임이 수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어요.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수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시장이 문이 열렸습니다. 게임 부분에서 얼마 전에 컴투스가 상한가였나요? 엄청 상승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컴투스 게임 회사인데 컴투스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중국 판호를 열고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머너즈 월을 필두로 해서 다른 회사들도 다른 게임들도 이제 중국 시장에 수출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게임 시장은 어, 중국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엄청 커요. 중국 시장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중국은 애초에 인구도 엄청 많고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중국이 정말 압도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사드 배치 이후로 좀 닫혔었는데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쵸? 뭐 12월 1일 거는 이 정도만 보고요. 사실 NC소프트도 적정 주가, 목표 주가가 11만 2천 원이 나왔어. 111만 2천 원 나왔어요. 111만 2천 원. NC소프트가 저번에 100만 원을 갔었죠. NC소프트. 100만 원, 99만 7천 원을 갔었어요. 이때. 근데 게임이 나옵니다. 내년에. 내년에 NC소프트에서 게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NC는 여러분, NC는 내년에 게임도 나오지만 내년에 게임이 아이온 2,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런 대작 게임들이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NC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C는 게임 회사이면서 인공지능 회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게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쪽으로도 약간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모멘텀을 한번 받아서 주가가 한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112만 원을 그 목표 주가로 말씀하셨는데 와 112만 원은 진짜 크죠. 그쵸? NC소프트. 아마 그런 AI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고요. 12월 2일 날 나온 거 보시면 제가 좀 눈에 띄는 건 휴비츠. 휴비츠가 이제 안경 관련된 그건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사업도 한다고 하던데 이 2분기 같은 경우는 2020년 2분기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찍혔죠. 이때 빅베스를 했어요. 빅베스. 휴이치가 빅베스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 현대차도 빅베스를 했었죠. 그죠? 미리 안 좋은 것들 다 땡겨온 거예요. 2분기에. 그러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휴비츠가.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입니다. 휴비츠 볼게요. 바닥이죠. 주가가 완전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휴비츠 지금 주가 보이세요?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완전 바닥인데 지금 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내년에 성장할 거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온 거죠. 근데 저도 이 휴비츠를 좋게 보는 게 시총이 8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작은 회사인데 어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소외된 업종이어서 빠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약간 저평가 가치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12,000원이었나요? 목표 주가 12,000원, 성장률 그 성장 가능성이 66%. 12,000원이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전 고점 근처란 소린데 저는 그거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회사가 유럽이나 이런 곳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빠져서 사실 근 8년 동안 계속 빠졌죠, 주가가. 이게 너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죠?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는다는 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정배열로 바뀌고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장대 한번 뜨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아니지만 시작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휴비츠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대림산업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건설주, 그러니까 내년 호황 1픽은 반도체인데, 물론 반도체랑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건데, 저는 건설주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트를 지어야겠죠. 그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디가 돈을 벌죠? 건설회사가 돈을 법니다. 자, 내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 이거는 몰라요. 더 지을지는. 근데 지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였죠? 분양이 엄청 늘었대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예요. 이거 관련된 기사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분양이 늘었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건설회사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은 건설회사들 봅시다. 대림산업에 대림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말고 건설. 주가 보이세요? 최근 주가 벌써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었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주가가. 현대건설. 주가 보이세요?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인데 내년에 건설업이 다시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4.7% 상승.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긴 양봉이 한번 뽑아줬어요. 이게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림산업 봅시다. 대림산업은 뭐 건설업만 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주가가 바닥입니다. 바닥까지는 아닌데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적정 그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12만 5천 원. 딱 전고점까지. 그죠? 12만 5천 원 전고점까지 딱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대림건설, 건설업들 저는 지금 담아두시면 내년에 수익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반도체만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설업도 나쁘지 않게 수익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뭐 매출액 증가율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건설업을 사실 거라면 대림건설도 좋은데 대림건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현대건설이 어떤가 싶습니다. 현대건설 보시면 시가총액이 4조예요. 시가총액이 4조인데 매출액이 17조입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여러분 현대건설이 시총이 4조인데 영업이익이 6천억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 싼 거 같습니다. 내년에 8천억, 22년에는 1조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시총이 4조입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너무 싸죠? 그쵸? 돈도 많아요. 부채 비율 뭐 이렇게 했지만 유보율 1000%. 배당도 주고요. 퍼가 낮아요. 그죠? 네, 대신 건설업 같은 경우는 ROE가 낮긴 합니다. 건설업들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ROE가 낮아서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호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는 걸 보아서는 저는 건설업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 관련 주들 공부해 보시고 현대건설보다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건설업 한번 눈여겨 보시고 CS 베어링, CS 윈드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CS 윈드, 풍력 관련, 풍력 타워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주가가 아이고 이게 38,000원 하던 건데 12만 원까지 올해 아이고 올해 초만 해도 36,000원 하던 건데 올해 4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사실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친환경 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안 왔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가 6만 원대가 나오는 6만 원대도 보고 있는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의 가격도 솔직히 살만은 하죠.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건 진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 뭐 올랐습니까? 오른 게 없어요. 이런 건 부담감이 없어요. 그죠? 내년에 좋아지겠다는데 지금 주가가 바닥이야. 그러면 어떡하죠? 물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막 2, 30% 이렇게 빠질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CS 베어링, CS 윈드 거기 회사인데 CS 윈드보다는 주가가 덜 오르긴 했는데 어, 사실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얘도 많이 올랐죠. 전 사실 단기간에 3배, 4배, 1년 안에 그렇게 오른 종목은 안 본다고 저희 스터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친환경주 하나 정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풍력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풍력을 추천드리고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추천드린다는 거.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태양광은 중국이 너무 그 경쟁이 심해요. 태양광은. 그래서 풍력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경쟁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 매출을 뽑아낼 건덕지가 없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숫자로서 재무로서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올 텐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풍력이 좋아 보인다. 그런 거고 두산 퓨어셀 뭐 전지회사인데 좋아요. 예.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LNF는 거기죠. LNF 어 F LG화학의 그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LG화학이 테슬라 Y 모델 수주를 따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5,000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보고 계시는데 사실 거의 다 왔죠. 10,000원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년 볼 거면 많이 오는 것보다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삼성전자 많이 안 올랐어요. 그쵸? 삼성전자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많이 오른 것보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을 잡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잡거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년에 뭐 업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5G, 5G 중에서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이노와이어리스. 이 친구가 이 종목 보시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죠. 스몰셀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중계기예요. 중계기.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아직 레포트가 최근에 나온 건 없는데 어 사실 이거를 차트 상으로만 보면은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인데 계속 저항을 받죠. 그죠?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이걸 표시를 해드리면 저항, 저항, 여기도 한번 저항, 여기도 저항 받았는데 뚫었습니다. 뚫고 나갔어요. 그렇다는 건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량도 늘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줄었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양봉. 장대양봉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뜬다? 어? 한번 봐볼 만하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추세가 정배열 됐죠? 50. 아직 조금 부족한데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완벽한 정배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G 쪽도 좀 잘 고르시면 종목을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레포트를 정리를 해서 예, 또 방송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